운동하기도 힘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활동하기 힘들어져서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더 줄어드니까 더 움직이기 힘들죠? 활동량 줄어드니까 대사가 더 힘들게 되죠.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아마 명절 연휴에 올라갈 텐데요. 맛있는 밥상과 반가운 가족들이 반겨주는 좋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거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명절은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맛있는 쌀밥은요, 혈당을 팍팍 올려대는 위험한 물건이고 한상 가득 차려진 각종 전, 다과들은 내 입맛을 유혹하는 나쁜 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걱정에서 내 몸을 더 잘 버티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바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매번 뻔한 소리만 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운동이 왜 당뇨병, 나아가서 대사성 질환 관리에 필수적인지 한번 비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합니다. 운동 과정에서 주로 산소와 에너지를 소비하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산소를 비교적 적게 태우면서 근력과 수행 능력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몸에 에너지 재료들이 넘쳐서 이걸 제대로 못 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 당분이 에너지를 만들다 못해 넘쳐나서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고여버리는 것이죠. 자동차로 따지면 에너지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휘발유를 늘상 차고 넘치도록 넣었는데 거기에 넣고 또 넣어서 기름때가 끼고 엑셀을 밟아도 제대로 휘발유를 태우지도 못해서 시원하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휘발유가 엔진에 막 고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차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심각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 엔진을 평소에도 계속 돌려서 고여있는 휘발유를 없애는 게 좋겠고요. 엔진을 좀 더 성능 좋게 만들어서 휘발유를 넘치도록 마구마구 끼얹어도 이걸 단시간에 제깍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군요. 여기서 전자가 바로 유산소 운동, 후자가 근육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혈당 노출로 만들어지는 당독소 생성을 방지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혈당 때문에 이어지는 혈액순환의 문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죠. 먼저 당독소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실제로 우리 몸의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당독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마이야르 반응, 이것을 흔히 당독소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당독소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 이 구조물 단백질들에 이 당독소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남아있는 잉여 혈당들을 최대한 태워서 없애주어야 쓸데없는 혈당이 남아 돌아서 우리 몸과 우리 세포를 변성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고혈당이 된 혈액은 당연히 흐름성이 나빠집니다. 당연하겠죠. 꿀물하고 일반 수돗물을 비교해 보시면 흐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그 자체보다도 높아진 혈당 때문에 이어지는 병들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들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당뇨병과 함께 나타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눈에 있는 미세하게 작은 혈관들이 터지고 손상돼서 나타나는 병이죠.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한번 볼까요? 당뇨가 있으면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말초의 신경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조금만 심해지면 아예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당뇨병성 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노폐물들을 거르는 혈관들이 고혈당 때문에 버티질 못하고 상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도 같이 나빠지기 쉬워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혈당 관리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주기적으로 태워줄 필요가 있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라. 아니, 유산소 운동보다도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을 좀 더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골격근 등의 근육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혈당을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태워서 소모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질이 좋은 사람들은 그 근육을 키워 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훨씬 더 잘 태우는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은 혈당이 높아지고 대사질환이 발병하는 현상에 대항해서 버티는 내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중에 포도당을 제대로 빨아들여서 써먹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충분히 포도당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근육이 단백질을 부숴서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육이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혈당을 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혈당을 더 태우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지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진대사가 줄어들어서 비만해지기가 쉬워지고 근육이 빠져서 힘이 없어지니까 물렁살이 돼서 넘어지면 쉽게 다치게 됩니다. 운동하기도 힘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활동하기 힘들어져서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당연히 근육을 안 써서 더 줄어들게 되고 더 줄어드니까 더 움직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활동량 줄어들고 활동량 줄어드니까 대사가 더 힘들게 되죠. 결론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워주는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결과인데 근육이 줄어들수록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늘어나더라 라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운동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처한 사항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지침서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만 64세 이하 성인들을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유산소 운동을 2시간 30분 정도는 최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소 활동은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에는 뭐가 있느냐? 빠르게 걷기, 집안일, 아이나 강아지, 고양이 목욕시키기, 낮은 뒷산 등산, 자전거 타기. 여기서 자전거 타기는 이제 16km 이하의 느린 자전거 타기를 말해요. 골프, 그리고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같은 라켓 스포츠 연습, 가볍게 춤추기, 수영 연습, 링피트 같은 게임형 스포츠, 이런 것들을 중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시간이 없으시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거의 직장 생활 하시느라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강도 운동 리스트도 공유합니다. 고강도 운동 1부는 중강도 운동으로 따지면 2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짧고 굵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죠. 고강도 트레이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배낭 메고 등산하기, 16km 이상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격렬하게 춤추기, 수영 경주하기, 테니스, 배드민턴 시합에 나가기, 복싱, 크로스핏, 스피닝,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위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강도로 숨을 헐떡이면서 운동을 하거나 누군가와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크루 같은 것이 있거나 소모임 같은 것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하고 함께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근력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근력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온몸을 골고루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한 부위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상 쉬어준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설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 그리고 맨몸 운동, 뭐 푸시업, 풀업, 런지, 턱걸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헬스장 가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도 근력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핏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수행 능력을 올리는 근육 운동이죠. 이런 종목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꾸준히 할 만한 운동들을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는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